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올해로 데뷔 54년 차인 가수 조영남이 오은영 박사로부터 따끔한 일침을 받아 화제가 된 가운데, 조영남이 이혼한 전 부인 윤여정에게 과거 막말을 하는가 하면 여성 연예인에 대한 성추행 등 망언과 물의를 일으킨 사실들까지 재조명돼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앞서 1945년생으로 올해 나이 78세인 조영남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 밤 무대를 전전하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쇼룸에서 팝송을 부르다 성악을 그만두고 상업가수의 벌이가 좋은 것을 이유로 상업가수로 전환. 1968년에 릴라일라라는 번안곡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윤여정과 1975년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다가 1987년 이혼했는데, 배우로서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집안 살림에만 충실한 윤여정에게 살림은 도와주지도 않고 윤여정 앞에서 대놓고 윤여정이 못생겨서 같이 잘 수 없다고 하는 등 막장스런 결혼 생활을 보여주며 방송에서 하는 발언들마다 많은 이들의 문사를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조영남은 방송에서 언젠가는 전 부인이었던 윤여정을 기회가 되면 만나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본인의 자서전과 공연 홍보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것으로 보여 세간의 빈축을 더했습니다. 조영남은 배우 윤여정과의 이혼 직후에는 정기적으로 보수 진영 쪽의 언론사들에서 칼럼을 썼습니다. 평소에는 소탈한 내용의 칼럼을 쓴 조영남이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좋지 않은 인식이 서서히 굳어져 갔고 가수들의 소득을 더 높여야 한다는 발언을 한 직후야 스크닛 신사에 참배했다는 구설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조영남은 유명한 라스크닛 신사에 그가 관광 코스로 관광을 간 것일 뿐인데, 음반 유통 쪽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려 결국 오랜 기간 동안 해온 체험 삶의 현장 MC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조영남은 이 밖에도 여성 연예인들에게 잦은 추파를 던지며 성추행 논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방영된 KBS 빅브라더스에서 게스트로 나온 소녀시대 멤버들을 부응하는 과정에서 유독 태연만 강하게 끌어안고 볼에 뽀뽀를 했다는 논란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3배 이상의 나이차가 나는 후배 여가수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파일럿 프로그램이라 주목도가 높지 못했는 지 이후 별다른 해명이나 추가 논란도 없이 잊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리포터로 조영남의 집에 방문한 서유리가 진분을 통해 작품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조영남은 내 여자친구나 내인이 되면 가능하다 라는 말을 내뱉으며 장모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라며 추파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 4월 KBS 연예가중계 출연영차 리포터 자격으로 집에 찾아온 레인보우의 멤버 김지숙에게 결혼하자 라고 지근덕대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조영남은 뒤늦게 지숙의 나이를 알았다며 취소하겠다고 해 무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조영남은 불쾌하고 건방진 태도로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2015년 8월 29일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한 조영남은 걸그룹 마마무에게 그룹의 이름을 묻더니 혹시 마마은 없나? 문 없다 란 소리예요 라는 인간성의 유머를 의심케 하는 패드립을 하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조영남의 패드립은 결코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 없는 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망언과 물의를 일으키며 막장스러운 행동을 보여주던 조영남은 친일파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키우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조영남은 서시의 작가 윤동주의 육촌 동생인 윤형주와 함께 지난 2011년 MBC 공감 토크쇼 놀러와에 출연해 서시의 곡을 붙이지 않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윤형주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윤동주의 우총당숙 윤영춘이 서시의 손 대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식고유의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아들인 윤형주가 손도 못 대게 했다라며 1400곡의 CM송과 120곡의 가요를 작곡한 내가 형님심한 노래로 못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영남은 2011년 3월 22일 KBS 희망음악회에서 일본의 도호쿠 대지진 피해민들을 위한 성금 모금을 진행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개사한 노래를 불러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 혐한들과 관련된 많은 자료와 정보가 이미 국내 인터넷에 축적될 대로 축적되어 온 상태였기 때문에 조영남의 대중적 인식도 이미 심하게 나빠진 상태에서 결국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추락하게 된 자신의 이미지 때문인지 금쪽 상담소의 최고령 게스트로 출연한 조영남은 지난 3월 4일 진얼의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사람들이 왜 나를 재수없게 보는가 라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오은영 박사는 6년 전에 발생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오은영 박사가 언급한 그림 대작 사건은 조영남이 화가로 활동하면서 대작 화가 송씨에게 그림을 맡겼고 구매자는 조영남이 남의 작품을 자신의 작품인 양 속여 판매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져 대작은 물론 노동착취 논란까지 일으킨 일화입니다. 2020년 6월 25일 대법원은 3심까지 간 최종 판결에서 조영남의 무죄를 최종 확정지었지만 이 일로 인해 지상파 3사의 영구 출연 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 사건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사건을 언급하며 대중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라고 꼬집어 말했습니다. 이어진 자료 영상에서 조영남은 대법원 공판 최후 진술에서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와홀이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은영 박사는 이에 대해 대중들은 자기가 앤디 와홀과 같은 급이라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것 같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은영 박사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다. 이에 조영남은 크게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은영 박사는 조영남에게 말에 필터가 없고 화법 자체가 논란을 부른다고 전문가적 관점에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기도 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평소 공개적으로 지적받을 일이 많지 않았을 원로 가수 조영남은 오은영 박사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자 당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은영은 이어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말한 결백을 가려달라라는 말 역시 대중에게는 핑계와 변명으로 느껴졌을 수 있다며 따끔한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런 비슷한 화법을 계속 쓰시면 또 논란이 되거나 상처를 받으실까 염려된다. 오은영 박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은 조영남은 지금 다 내용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단의 문제는 해결됐네 라고 말해 출연진들을 당황하게 만든 이후 조영남은 수고했다 라고 하며 제작진에게 인사를 건넨 뒤 자리에서 일어나 스튜디오 이탈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MC 박나래는 가시려고요. 뒤에도 더 있다며 그를 딸냈고 출연진 만류에 다시 자리에 앉은 조영남에게 오은영 박사는 선생님은 굉장히 창의적인 분이시다. 근데 그걸 표현할 때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한다면 진위가 잘 전달이 될 것 같다 라며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해 많은 이들의 안도를 자아냈습니다. 이번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자신의 고민을 상담하는 조영남은 지금부터라도 관계가 소원해진 아들들에게 전화해 사과하고 관계를 개선하길 바라며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아끼며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